오른쪽 삼각형 OAB가 주어져 있고, 자, OA 벡터와 B 벡터, 그리고 여기 OP 벡터는 OA 벡터의 반토막이야. 중점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OP 벡터를 OA 벡터, 즉, 벡터 A로서 표현하자면 2분의 벡터 A로서 이렇게 일단은 표현해 두고 시작. 자, 두 번째. 자, 저희 변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Q래. 이 변 AB를 2대1이니까 요 길이가 2면 요 길이가 1이 된다. 라는 내분점에 대한 개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PQ 벡터. 얘를 A 벡터와 B 벡터의 합으로서 표현하는 문제니까 요 얘기를 어떻게 바꿀래? OQ 벡터에서 OP 벡터를 빼준 요 결과와 동일한 거니 우리는 새로운 OP 벡터와 OP 벡터와 그리고 OQ 벡터를 구해야 돼. OP 벡터는 이미 구해놨으니 OQ 벡터 구하는 건 그닥 어렵지 않을 것 같아. OQ 벡터가 의미하는 건 1대 2로 내분하는 벡터를 의미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OQ 벡터는 3분의 어떻게 표현되니 이거? 1과 대각선 2와 교차되게 곱한 것의 총합이라고 표현했었기 때문에 굳이 다시 써준다면 벡터 A 그리고 2 곱하기 벡터 B인가 더하기 2 곱하기 벡터 B 내분점에 관한 위치 벡터 구하는 아이디어였어. 기억해야 돼. 여기서 못 빼네? OP 벡터. OP 벡터가 2분의 벡터 A라고 이제 표현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 값을 빨리빨리 계산해주면 6분의 뭐가 나오니 이거? 2a 나오고 마이너스 3a 벡터 나오니까 마이너스 벡터 a가 되겠고 6으로 통분시켰으니까 2 곱한 건가? 그럼 플러스 4 벡터 b 이런 식으로 잘 표현하면 되겠다. 그래서 m의 값과 n의 값 잘 구할 수 있겠죠. m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1, n의 값은 약분하면 3분의 2가 됩니다. 라고 결론 지으면 되겠네. 내분점에 관한 위치 벡터 이야기니까 잘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도, 자, 수 벡터의 상등, 같은 조건. A와 B 벡터가 같대. 그러면 모든 성분이 동일하다? 간단한 문제야. 따라서 정리 한번 해볼까? X 마이너스 Y의 값은 이항시키면 6이 나오겠고, 자, 요 식에서 이항시키면 3X 플러스 Y 요 값을 마이너스 5를 이항시키면 6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얘네 두 개 더하면 4x는 12가 나오게 되는, x의 값은 3이 나오겠지. 자연스럽게 여기다 3 대입해서 이항시키면 y의 값은 마이너스 3으로써 계산되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따라서 벡터 A의 성분을 구해보면 xy에다 이제 각각 대입하면 3 대입하면 1 나고 마이너스 3 대입하면 마이너스 이제 8이라고 구해질 수 있겠네. 따라서 이 벡터의 크기, 벡터 A의 크기, 이 값은 루트 1 나오고 88이 64에 65 나오겠네. 나머지는 잘 계산해주면 될 것 같아. 9번이어서 바로 가자. 8번은 그냥 벡터의 연산에 관한 문제. 간단하지?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동류항 취급해주면 된다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동류항 취급 계산하면 벡터 A가 이렇게 나올 거야. 4에서 빼준 결과니까. 곱하면 요렇게 곱한 값과 요렇게 곱한 값을 계산해야 돼. 그러면 8 곱하기 B 벡터에 플러스 3B 벡터니까 플러스 12 벡터 B로서 표현되어질 수 있겠네. 그래서 뭐가 하란 문제냐면 10이 아니야. 어디? 마이너스 8. 아이쿠야. 마이너스 그치 5가 나오겠지. 네. 그래서 이 상황에서 K의 값이 1이 나오겠고 L의 값이 마이너스 5가 나오니 K 더하기 L의 값은 두 값의 합 마이너스 4라는 결론. 어렵지 않아. 자, 9번. 9번 굉장히 기본이 되면서 중요한 이야기였어. 어떤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예제에서 증명했었는데 벡터 A 더하기
벡터 B 전체 제곱. 요 값은 A 벡터의 크기의 제곱 더하기 2배 벡터 A 내적 벡터 B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고 마지막 이 벡터 전체 크기의 제곱으로서 정리되어진다. 요 사실만 알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 여기에 대입하면 4사 16의 결과값은 제곱 다 나오고 제곱 9 나오지. 그리고 2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 A 내적 B 요 값을 뭐 X라고 할까? 따라서 바로 계산 2X의 값이 자 13 나오고 이항시키면 3 나오나? 자연스럽게 x의 값은 2분의 3으로서 이야기될 수 있고 요 값이 뭐랑 동일하다? 벡터 A 내적 벡터 B의 값과 동일하다는 사실 기억을 해줘야 돼. 뭐가 하는 문제냐면 내적의 결과값과 이거를 연관지어서 뭐 구하는 문제냐면 얘들아 바로 2번이야. 바로 2번. 바로 2번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벡터 A에서 3 곱하기 벡터 B의 값을 뺀 것의 크기를 구하래. 그럼 요 값을 제곱을 한번 취해보자고, 제곱을. 그럼 요 결과값은 벡터 A의 크기의 제곱, 마이너스 조심하자. 6 곱하기 벡터 A 내적 B. 그리고 마지막 플러스 9 곱하기 벡터 B의 크기 전체 제곱으로서 구해줄 수 있거든. 따라서 A의 크기 알고 내적 방금 구해놨고 벡터 B의 크기 제곱 다 알기 때문에 요 값을 대입하면 우변이 이제 어떤 상수의 값으로 픽스되고 이것은 크기이기 때문에 항상 양의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제곱근 정의에 의해서 요 값을 구해주면 아마 2 루트 19가 나올 거야. 이건 한번 해보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왜?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 요 사실에 근거해서 뭘 구했다?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의 결과값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그 내적의 결과값은 요 내적의 결과값이 2분의 3이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새로운 연산에 관한 결과값은 내적의 결과값만 알면 끝나는 문제 단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번하고 11번, 15문제 단순한 이야기. 자, 벡터 A 주어져 있고, 벡터 B가 이제 위치 벡터로서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벡터의 두 벡터의 합과 두 벡터의 차. 구해보자. 요 벡터의 결과값, 이 성분의 합으로서 정의될 수 있으니까 더하면 3,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요 새로운 벡터, 이 벡터는 여기서 이렇게 뺀 거니까 1,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7이라는 새로운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 기억하라고 했지. 요 벡터를 편의상 뭐 A 벡터라고 둘 거고, 편의상 B 벡터라 둔다면, 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 코사인 세타의 값처럼 구하면 돼. 코사인 세타의 값은 어떻게 정리될 수 있냐면, 벡터 A의 크기 구하면 루트 10 나와, 얘들아. 자, B 벡터의 크기, 루트 50 나오나? 1 더하기 77에 49. 요번에 두 벡터의 내적, 얘네 두 개 곱하면 3 나오고, 얘네 두 개 곱하면 7이 나오니까 10으로써 정리되어질 수 있겠네. 따라서 요 결과값은 너 뭐 잘못했니?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지? 루트 500? 지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데? 루트 5분의 1이 나오는데 뭐지? 미안. 코사인 x일까? 코사인 세타일까 구하라는 문제구나. 끝났네. 따라서 이거 약분해주면 루트 5분의 1로 써. 잘 구할 수 있겠다. 세타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코사인 세타의 값. 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 잘 구할 수 있어야 돼. 당연히 이제 코사인 세타의 결과값이 양수니까 요 세타의 값은 예각이다라는 걸 잘 좀 기억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이어서 11번. 11번 문제를 좀 잘 파악해 주면 요 의미를 알아야 되더라, 요 의미. 요 의미가 무엇인지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얘는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어? 방향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A라는 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요 의미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방향 벡터와 방향성이 동일한
그 위치 벡터를 의미한다. 아,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어떤 점을 지나고 A라는 요 점 A를 지나고 방향 벡터가 얼마인? U 벡터인 얘가 방향 벡터인 직선을 의미한다고. 수업 시간에 다 설명했었어.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방향 벡터 x성분의 방향 벡터분의 x 플러스 1의 값과 자 y 성분의 방향 벡터 3분의 y 조심하자 마이너스 1 한마디로 마이너스 1,1을 대입하면 등호 성립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방향 벡터 기울기를 뜻한다고. 이 방향 벡터의 의미가 x의 값의 증가량분의 y의 값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얼마? 4분의 3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를 너희들이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좀 고쳐볼까? 그러면 3x 한 큐에 가자. 3x 4y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4y가 되겠고 플러스 3 나오고 마이너스 4 이항시키면 플러스 7은 0이라는 이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거든. 얘와 원점이래. 0,0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거리 구하는 공식 D에 의해서 개수 제곱의 합의 루트를 씌우래. 그럼 루트 9 더하기 16 25분의 0,0을 대입한 절대값 그냥 7 나오겠지. 그럼 이 거리는 5분의 7이라는 결론 잘 내면 되겠네. 많이 어렵지 않은 그따위 문제였어. 자, 12번하고 13번 같이 한번 보자. 12번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 얘들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예각이라고. 한마디로 두 각이 직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어. 그럼 이게 이 두 직선이 있는 각, 요 각의 크기를 이제 세타라고 두는 거야. 크지 않는 각. 그래서 요거는 좀 체크를 해서.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떤 이야기만 해주면 돼? 방향 벡터 이야기만 해주면 돼. 조심할 건 요 직선의 방향 벡터, 요 직선의 방향 벡터가 그 2,1이 아니라는 거. 요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나오냐면 2, 조심해야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조심하면 돼. 마이너스 1. 방향 벡터 U1이라고 놓을까? 그리고 요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 u2라고 둔다면 얘는 3,1이다 라는 것만 잘 찾으면 돼. 예.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자. 코사인 세타의 값은 루트 요 u1 벡터의 크기 루트 5가 나올 거고 더하기 u2 벡터의 크기 루트 10이 나오면서 그래. 자, 내적이 결과값이야. 곱하면 6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요 결과는 5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될 건 얘들아. 항상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두 직선이 이루는 각 중에 크지 않은 각을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이다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요 값은 항상 예각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요 결과값에 항상 절대값 취하는 게 좋아. 왜? 예각에 코사인 세타의 결과값은 항상 예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빠이빠이 계산해주면 이거 얼마 나오니? 루트 약분되니까 오케이 루트 2분의 1이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세타의 값은 몇 도다? 45도다라고 잘 이야기해주면 되겠다. 여기 각도 표현할 때 얘들아 가급적 라디안 표현을 하지 마. 그냥 60분법으로 표현하는 게 좋아. 문제에서 몇 라디안인지 구하시오라고 했으면 이제 너희가 알고 있는 4분의 파이라고 써도 되는데 그냥 각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45도라고 적는 게 맞아. 두 번째 13번. 얘도 좀 잘 봐야 돼. 그, 이 의미에서, 이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얘야, 얘. K와 L의 합이 0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살짝 요 식을 변형시키면 L의 값은, 이항 0이 아니라 1이지. 예. 자, L의 값은 K 이항시키면 1-K라는 요 값으로 이제 변형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요 두 개의 합이 1이 나와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 값을 다시 한번 적어주면 K 더하기 1-K의 결과값은 1이 나오기 때문에 요 식을 곰곰이 살펴봐봐. 곰곰이 살펴보면 OP라는 요 벡터가 움직이는 경로가 보여요. 이건 뭐다? 어떤 직선이 있어. 여기 벡터가 있어.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A 벡터가 이렇게 있고, 시점이 원점.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 벡터. 그냥 이제 점 A와 B라고 이렇게 둔다면, 선분 A, B를 기준으로, 요 A, B를
예를 들면 요 길이가 k면 요 길이의 b가 1-k를 만족시킬 때에 무슨 벡터? 5p 벡터를 의미하거든. 얘네 두 개의 길이의 b의 값이 1 나오고 교차되게 곱한 결과값이 아이쿠야 잘못 썼네. 요 값이 k-1-k지. 얘가 1-k고 k가 돼줘야 k 곱하기 벡터 a 그리고 1-k 곱하기 벡터 b가 나오고 그 길이에 비해 합은 1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이제 내분점 위를 움직인다. 변 AB 위를 움직인다라는 것만 해석하면 문제 그냥 끝나지. 그러면 AB의 길이 구하라는 문제와 같아지는 거야.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길이는 선분 AB를 움직이는 AB 위에 움직이는 점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 끝났네. 따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기억해야 돼. 루트 빼줄까? 3의 제곱 9 나오겠고 빼줄까? 4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16이 나와서 요 길이는 5입니다. 라고 잘 결론 지으면 되겠다. 14번과 15번 문제도 같이 한번 볼 거야. 다 보이게. 14번. 그냥 그림 되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얘들아 이 원이 있고 그 원의 중심 원점으로 갖다 붙인 거야. 그리고 G1과 G2는 그림에서 보여지는 삼각형,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라고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너희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요 길이를 구할 수 있어. 한 변의 길이가 써볼까?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정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상황.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무게중심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만 잘 구하면 돼. 이 길이가 요 길이와 동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얼마? 1이라고 주어진 정삼각형. 이 정삼각형의 높이는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2분의 루트 3이 된다라는 건 그닥 어렵지 않겠고, 여기서부터 이게 전체 길이가 얘들아, 이 전체 길이가 2분의 루트 3이 나오니까 그것에 무게중심 2대 1. 그러면 3분의 2배 해주면 돼. 여기에다 3분의 2를 곱한 결과값이, 요 길이가 나오거든. 따라서 요 길이의 값은 3분의 루트 3이라는 결론, 3분의 루트 3이 되겠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1이 이렇게 나와. 왜 이 크기를 구했냐면 얘들아, 그냥 간단하게 이 성분을 구해도 돼. OG1에서 벡터 OG1에서 OA 벡터를 빼준 그 성분을 구해도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크기 구하면 되거든. AG1 벡터 AG1의 크기, AG2의 크기 같아. 그냥 제곱한 다음에 코사인 요 각의 크기가 몇 도가 나온다는 60도가 나온다는 해석은 그닥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이거는 찾을 수 있어. 따라서 코사인 60도의 결과값만 잘 구하면 되고, 요 길이가 아까 3분의 루트 3이었으니까 3분의 루트 3 길이 전체 제곱이면 얼마 나오니? 이거 3분의 1 나오지? 미안해.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의 크기니까 루트 제곱의 합이니까 3분의 1 더하기 1이 나오겠고, 이거 전체 길이의 제곱이니까 3분의 4라는 결론이야. 3분의, 요 결과값은 3분의 4에다가 코사인 60도 2분의 1을 곱한 결과가 나와서 빨리빨리 계산해주면 3분의 2라는 결론을 잘 내면 되겠다. 많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이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구한다? 요 내적의 결과값을 구해도 돼. 요 벡터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OG1 벡터 마이너스의 OA 벡터의 값으로서 표현할 수 있고 얘들아 OA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하면 0,1이 나오고 얘들아 OG1 벡터는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0이라는 요 결론을 낼 수 있거든. 따라서 얘네 두 개 내적 취한 빼준 다음에 내적 취한 결과값이 동일해진다는 사실. 다만 이제 부호가 좀 달라지겠지. 요 벡터는 요 방향이고, 요 OG2 벡터는 이제 양의 방향으로서 결론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각자 한번 계산해보자. 그럼 동일하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15번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아이디어는 그래. 요 값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여기가 덧셈이 되면 연결이 돼서 AC 벡터가 나올 것 같거든. 따라서 이런 모양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A, B 벡터에서 BC 벡터를 빼준 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AC 벡터를
A, B 벡터 더하기 B, C 벡터로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인 거라. 따라서 요거 내적의 연산을 취해주면 어떻게 내적도 분배 법칙 우리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 두 개의 내적 그러면 A, B 벡터의 크기의 제곱이 나온다는 거. 자기 자신을 내적시키면 크기 제곱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얘네 두 개의 내적한 결과와 얘네 두 개의 내적한 결과를 빼주면 동일한 값이기 때문에 소거돼 버려. 마지막 얘네 두 값을 내적이면 마이너스 BC 벡터의 크기의 제곱. 요 값이 문제에서 0 나온다 소리거든. 끝났네. 따라서 요 결과값 빠이빠이 정리해주면 벡터 A, B의 크기와 벡터 B, C의 크기가 동일해지는 이등변삼각형 나온다 소리야. 그래서 이건 좀 잘 적어줘야 돼. 변 AB와 변 BC가 동일해지는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라고 적어줘야 정확히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면 돼. 자, 16번 마지막. 얘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보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 A 벡터 주어져 있고, 성분으로서 C 벡터가 주어져 있고, 또 N이라는 요 벡터 성분으로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점 P와 그리고 점 Q에 대한 위치 벡터가 각각 P 벡터와 벡터 Q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야. 위치 벡터로서. 그럼 얘가 이제 움직이거든. 얘가 동점이고 얘가 동점이니까 그냥 x, y로 놔도 돼. 그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첫 번째 봐봐. 자, 벡터의 성분. 요 성분을, x1, y1이라고 둘 거고, 얘들아. 요 성분을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x2, y2라고 두자. x1, x2, y1, y2는 동점이야, 동점. 움직이는 점. 그러면 요 식에 의해서, n이라는 벡터, 다 눈치챈 사람은 이거 법선 벡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냥 써보자. 그럼 벡터 P에서 벡터 A를 빼준 결과 그러면 X1에서 1을 빼준 Y1에서 5를 빼준 요 결과값의 내적의 결과값이 0이다. 이 직선 나올 거거든. 계산해주면 2X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1 플러스 5가 0이 되는 하나의 직선이 나오고 정리 한번 할게. 그러면 2x라고 둘게. 그냥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라고 둔다면 마이너스 y 계산하면 플러스 3은 0이라는 자 일반식이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의 식을 잘 고려해 주면 q라는 요 벡터의 위치 벡터 x2, y2라고 놨고 거기서 c라는 요 벡터를 빼주래. 그 말은 크기야. 어떤 크기냐면 성분으로 표현해 주자. 그럼 x2 마이너스 4 y2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요 벡터의 성분의 크기가 3이 된다는 얘기거든. 잘 한번 생각해봐. 그럼 요 크기에 양변 제곱한다라고 하면 내적의 결과값과 동일한 값의 내적의 결과값과 동일해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x2 마이너스 4 전체 제곱 더하기 y2 마이너스 2 전체 제곱이 제곱 3의 제곱 이렇게 나와 3의 제곱 그런 식으로 이거 어디서 많이 봤거든 2를 첩자 지어주면 이 원방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좀 기억을 해줘야 돼뭘 기억해줘 요 식과 얘들아 요 식과 그리고 요 식이 의미하는 바를 잘 기억해야 돼 아까도 얘기했지만 Q라는 요 점은 동점이야 그러면 OQ 벡터 위치 벡터가 되겠지 거기서 C 벡터를 고정된 위치 벡터를 빼준 것의 크기가 일정하다 싶으면 이 식 자체는 원의 방정식을 의미한다라는 걸 좀 잘 기억해 줘야 돼. 한번 해봐. 그럼 요 문제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다뤘던 문제. 자, 뭐야? 원이 있는 거야, 원이. 원이 이렇게 있어. 이 원 위에 움직이는 점이 Q가 된다는 소리고. 직선, 몰라, 대충 그려. 직선 이렇게 있대. 이 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이 P가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점과 요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건, 중심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를 구한 후에 뭘 빼주면 끝나? 반지름 3의 값을 빼주면 끝난다고. 그럼 이 중심이 뭔데? 4, 2가 나오겠지.
그러면 4,2와 요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일단 구해보자. 지금 뭘 구하고 있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할 거야. 그러면 개수 제곱의 합 루트 5분의 자, 4,2를 대입할 거야. 그러면 8 나오고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나올 테니까 후딱 계산하면 9가 나오겠네. 아, 끝났네.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서부터? 요 점 O와 요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최소값이 나온다는 소리지. 얘가 적당한 P가 되겠고 얘가 적당한 Q가 되어서 PQ의 길이가 요 상황일 때 최소가 된다. 그 최소값은 5분의 9 루트 5에서 뭘 빼주면 된다? 반지름의 길이 3 빼주면 된다고. 이렇게 잘 정리하면 되겠다.